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테러 지원국의 미국 내 자산 봉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동결된 북한 자산은 모두 7,436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최근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미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 봉쇄 현황을 해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무부가 봉쇄한 미국 내 북한 자산 7,436만 달러는 전년도에 6,340만 달러 대비 17.3% 증가한 것입니다. 액수로는 1,1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 자산 동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They're not going after the big fish like Glocom, Malaysia Korea Partners, or Shinhung Trading, or T Specialist, or OCN. They're really big money laundering operations for which there's more than sufficient evidence in the UN reporting. 스탠튼 변호사는 미 금융 체계를 이용해 북한 정권을 위해 대규모 돈 세탁에 연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면 수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제재 대상인 북한 개인과 기업의 모든 미국 자산이 봉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개별적인 봉쇄 자산 소유자의 이름이나 동결 시기, 액수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지난해 북한 외에도 이란 1억 741만 달러, 시리아 3,507만 달러 등 테러 지원국의 자산 총 2억 1,683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11월 이란,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해외 영토에서 발생한 암살에 연루되는 등 계속해서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과 관리들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대북 정책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지속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북한이 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책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동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란 직책은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His job is to support the president and coordinate the U.S. government. I can understand if Bolton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but do not agree with the president. 힐 전 차관보는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면서도 보좌진은 대통령과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터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자신이 몸담았던 과거 행정부에서도 이견은 있었고 이를 내부적으로 조율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이견 노출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it's an internal discussion which allows you to think through a policy and arrive at a decision, that's natural and it can be very healthy. What's not good is when that certain members of the administration are undercutting the efforts of the president. 또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 간 입장 차이는 미국인은 물론 한국에도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대북 외교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해석한다며 북한은 반드시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ey would respond to what Mr. Trump is saying and the way he's trying to underplay it by coming back to have a discussion, including at the so-called working level.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최근처럼 관심을 끌려는 또 다른 행동에 나선다면 긴장이 증폭되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중국의 협력 집중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이 북한 카드로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For the Chinese, adding more irritants into the relationship and using North Korea as a lever
to influence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is a dangerous proposition for them.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Frankly, President Xi, I think, doesn't want to meet with Chairman Kim at a time when the trade tensions with the U.S. are so high, because he doesn't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he's using the North Korea issue as part of that negotiation. 두 전문가는 다만 북한 문제 협력 과정에서 중국의 집중도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양자 관계에서 무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고조 속에 중국의 약간의 태도 변화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But clearly, i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having a bitter dispute, it can affect Chinese attitudes. But I don't think it would be decisive. 중국은 미국과의 여러 현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듯하지만 누구든 화가 나면 협조를 꺼리는 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어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과 관련해 북한이 고위 당국자를 처형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보도를 봤다면서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보 사안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핵화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의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김혁철 전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처형됐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기사가 얼마만큼 확인된 사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섣부른 판단이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북한의 이달 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3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며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1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다면서 북한이 주민의 역량 상황 개선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치사율 100%로 알려진 가축 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열병이 신고된 뒤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농장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31일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공식 보고했다면서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했으며 북한 측에는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고 바이러스 생존력이 높은 가축 전염병이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 중단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진 국제적 합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31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현재 168개국이 비준했지만 북한은 비준은 물론 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다음 단계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에 대한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비핵화 개념에 대한 정의 문제가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한국이 비핵화의 개념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